지난 몇 년간의 자동차 관련 기사를 읽고 정리를 해보면 사실 독일 자동차가 테슬라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던 면이 강했습니다. 테슬라를 보고 독일 자동차 업계가 놀란 것은 파워트레인 관련 기술이 아니었죠. 문제는 융합 ECU 및 OS였습니다. 테슬라의 높은 성능이 바로 IT에서 나오고 있던 것인데요. 기존의 자동차 업계는 이를 보고 굉장한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독일 자동차가 전력 투구해 왔던 것인데요. 지금 OTA 기능을 선보이지 않아도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을 현대 자동차가 보여주고 있자 뻥 찌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최근 자동차의 나라 독일에서 현대 자동차에 관한 현지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유럽이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 본격 진입하면서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가 바로 한국의 현대 자동차인데요. 내연기관 시대에 비해 현재 현대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게 바뀌고 있는 것을 새삼 현지 언론사들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당연 현대의 수소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가 상당히 이목을 끌고 있고요. 현대가 야심작으로 내놓고 있는 수소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중에 전기 자동차 아이오닉5는 폭스바겐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이 연이어 나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독일 자동차 업체들에게 독일 현지 언론들이 현대 자동차 때문에 긴장하라는 스트레스를 주는 보도들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이렇게 독일 자동차 시장에 일고 있는 이 변화의 조짐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의 기업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제품이 바로 수소 자동차입니다. 독일과 기술력 차이가 월등하기 때문이죠. 물론 수소 자동차 분야는 아직까지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단계이고 꿈을 꾸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독일 현지에서는 기타 여러 수소 경제 관련 산업들이 속속히 주목을 받으며 구현 단계로 계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의 자동차 업계는 지금 전기 자동차를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전기 자동차에서도 현대 자동차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도 아닌 듯 보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기사의 내용입니다. 왠지 모르게 현대 자동차 앞에서 독일 자동차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어중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물론 사실 독일 언론들의 엄살이 있기도 합니다. 엄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최근 나온 실적들을 보면 유럽에서 가장 큰 전기 자동차 판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독일의 폭스바겐입니다.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MEB 플랫폼 등 현대 자동차보다 먼저 개발했고요. OTA 기능도 훨씬 빨리 개발을 시작했죠. OTA는 오버더에어 무선 통신을 통한 차량 업데이트 기능입니다. 현대는 지금 내비게이션과 인포테인먼트에 국한되어 가능한 정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성능까지 업데이트 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FOTA라고 말합니다. 이 분야는 먼저 선점한 것이 바로 테슬라이죠.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업계와 격차를 확실히 벌린 기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FOTA가 왜 특별하냐?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모터, 배터리, 조향제동 등 여러 자동차 주요 부품을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 ECU를 통합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전장 부품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이 ECU가 늘어났고요. 각기 제각각 부착되어 왔었죠. 그러니까 주행보조 개선 기능이라든지 핸들과 ABS 그리고 영상 처리 장치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죠. 소프트웨어가 제어했던 메커니즘이 셀로 독립되어 운영되어 왔던 겁니다. 즉 고급차일수록 많게는 100개까지 ECU가 탑재가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 고성능 ECU에 모든 것을 통합시키고 보조 ECU를 두고 있죠. 테슬라는 이를 마치 스마트폰의 AP가 있듯 통합한 겁니다. 물론 이 설계도 테슬라가 직접 했습니다. 전에는 엔비디아가 설계했고요. 이때 하드웨어 2.0이라고 불렀는데요. 2019년부터 하드웨어 3.0으로 테슬라가 직접 설계했죠. 독일 폭스바겐이 지금 이를 컨티넨탈과 함께 설계했고 일본 르네사스가 파운드리 업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벤츠는 엔비디아가 함께 만들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2024년부터 테슬라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테슬라처럼 거의 모든 기능을 중앙에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차를 내놓게 된다고 하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폭스바겐은 단계별로 통합 ECU를 탑재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에 반해 벤츠는 일괄적으로 한 번에 탑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프리미엄 자동차를 팔고 있는 벤츠와 일반 보급형 자동차가 주력인 폭스바겐의 전략이 달라서입니다. 벤츠 입장에서는 전기 자동차에서 테슬라에게 고급차 지위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체 개발하던 것을 엔비디아와 같이 가는 것으로 결정했죠. 보다 빨리 진입했어야 했기 때문이죠.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 독자 OS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도 엔비디아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벤츠의 공생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테슬라의 경쟁력 원천이 통합 ECU와 이를 운영하는 OS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독일은 확실히 자동차 강국답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차근차근 일본 도요타보다 훨씬 빠르게 테슬라의 경쟁을 하기 위해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독일 자동차의 모습이죠. 지금 OTA 기능만 설명해드렸지만 이 예를 든 것이 독일의 준비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독일 언론들이 바라보는 독일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의 경쟁력은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국의 장점이라고 부르고 있죠. 조금 이따 설명드릴 기사 제목이 그렇습니다. 물론 통합 ECU와 OTA 등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 전기 자동차 기능은 독일 자동차에게 크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도 이 부분을 빼고 보도를 하면서 독일 언론이 사뭇 다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에서 꼭 이런 IT 기술이 아니어도 현대 자동차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 자동차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현대의 전기 자동차 아이오닉5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멘타, 그러니까 팩트는 제외하고 언론사의 평가, 논평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독일 언론의 모습은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이 2021년 4월 26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일부러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내용과 겹칠 것 같아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언론사 보도를 가지고 왔고요. 제목은 한국의 장점입니다. 무엇이 전기차 시대의 한국의 장점이 될까요? 매체는 서두 부분에서 현대의 아이오닉5가 독일 자동차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아이오닉5의 이미지를 보고 있다면 거대하다, 굉장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자동차라고 다시 감탄을 하죠. 기사는 이 놀라움은 디자인보다 실제 차의 크기에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차의 크기라는 것이 실제 사이즈보다 아이오닉5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능과 사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는 현대 자동차는 경쟁사인 폭스바겐보다 늦게 전기 자동차에 뛰어들었지만 이런 시차가 더 좋은 기술로 무장하게 했고 현대 자동차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800V를 사용 충전 시간을 축소시킨 현대는 400V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벤츠와 폭스바겐에 비교된다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800V 기술은 포르쉐와 아우디에 사용 중이라고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여러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현대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매체는 이의를 제기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오닉5가 다른 전기 자동차들을 구식으로 보이게 하고 있고 현대 자동차가 만든 내연기관 자동차의 아이오닉 시리즈나 코나 같은 모델들은 두 번째 선택사항으로 만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를 산다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오닉5를 사겠다는 것이죠. 또한 매체는 그 어떤 차도 이렇게까지 실내 공간을 잘 뽑은 차가 없다, 마치 집에 있는 느낌이라고 전달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사석은 소파 같은 느낌이고 공간은 아주 넓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기자동차 시대에 현대가 새로운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는 한국 상품의 장점이라는 것이죠. 특히 하차하기 위해 좌석에서 사이드 체인지를 할 경우 새로운 실내 공간의 장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 독일 언론 슈필게지의 평을 종합해보면 아직 몇 가지 독일 업체에 비해 부족할 수도 있지만 현대 자동차는 실제 소비자들에게 장점으로 작용할 전기 자동차의 포인트를 선택해 이를 좋은 상품으로 살려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시대에 새로운 자동차는 이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지금 독일 전기 자동차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매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만 고집하는 독일 자동차 업계의 전기 자동차 시대에는 다른 시선으로 자동차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아이오닉5가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듯하죠. 테슬라에게만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상하게도 전기 자동차 시대를 현대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강적 현대 앞에서 지금 독일의 자동차가 당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독일 친환경 전문 매체 에코멘토는 현대의 하이드로젠 웨이브 수소 비전 2040에 대해 집중 보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지난 9월 7일 정도였죠. 글로벌 온라인 행사를 열고 수소 에너지 대중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선언을 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수소 자동차 시장에 현대 자동차가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자동차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독일 유력 경제일간지 한데스블라트도 9월 9일 다루었죠. 매체는 SV형 넥소와 함께 현대자동차는 수소자동차에 있어 개척자로 앞으로 한국인들은 수소자동차에 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는 현대의 수소 전기 자동차가 스포츠카의 재미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40 비전에 포함된 프로젝트 비전 FK는 몇 년 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듯 하다고까지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소 연료전지가 탑재된 스포츠카죠. 기사는 수소 연료전지가 탑재된 이 자동차는 단지 친환경이라는 파워트레인 철학이 구현되는 것이 아닌 드라이빙의 재미를 생산해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현대의 수소 스포츠카는 후륜구동 방식으로 연료 전지는 더 작아지고 더 큰 파워를 만들어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넥소에 탑재된 것보다 30% 정도 부피가 작아지지만 같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도 있죠. 이번 FK 비전으로 현대 자동차가 단지 미래형 자동차를 만드는 것에 벗어나 수소 자동차 산업에 큰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친환경 매체부터 일반 경제 일간지까지 이런 현대의 수소 자동차 공략 계획에 대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눈치입니다. 일단 현대 자동차가 이 분야에서는 1인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수소비전 2040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기 전 먼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현대의 수소비전 2040을 독일 언론들이 의미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현대의 온라인 행사가 있기 전 8월에 수소 경제 진입에 대한 독일 시민들의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중 수소 자동차 도입에 대해 독일 시장 소비자들이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알려주는 조사였는데요. 많은 독일인들이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수소 자동차 역시 구매 시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매체 에코멘토는 2021년 8월 31일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많은 독일인들이 수소 자동차 보조금을 찬성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매체는 여론 전문 조사 기관인 치베이의 앙케이트 조사를 인용 보도했는데요. 치베이는 친환경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 응답자 39%가 수소 자동차 보조금이 긴급히 필요하다 답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단지 배터리 기반의 전기 자동차에만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 구매 시 최대 많게 독일에서는 9,000유로까지 지원해주는 환경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매체는 전기 자동차와 비교 수소 자동차의 장점을 거론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독일 기업 중 수소 자동차에 투자하고 있는 업체는 BMW와 GM의 계열사인 오펠밖에 없으며 아시아 기업인 현대와 도요타는 미래의 수소 자동차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독일 기업들의 전기 자동차 올인 전략에도 독일 소비자들은 수소 자동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단서가 나온 것인데요. 즉 소비자들이 수소 자동차 도입을 원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인프라 문제 그리고 비싸서 안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장의 모습과 독일 기업의 전략에 약간의 균열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 수소 관련 여러 이슈들이 독일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수소 자동차에 대한 독일 자동차 소비자들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결국 독일 자동차 업계가 수소 자동차 관련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독일 언론들은 예상보다 빨리 수소 경제가 자동차 산업에도 안착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유럽연합의 강력한 그린딜 전략입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만으로 유럽의 이런 계획이 구현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독일 및 기타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단 업스트림 및 공업용 수소 사용을 위한 인프라는 계속 끊임없이 진행 중인데요. 수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면 수소가 경제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가정이 유효합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 15억 대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동하고 있고 유럽에만 2억 5천만 대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4,700만 대 이상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동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를 모두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하자원의 한계 때문이죠. 이로 인해 배터리 산업이 전기자동차를 뒷받침하지 못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살아있는 것인데요. 결국 배터리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수소 자동차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어느 시점이 되면 두 자동차가 만나는 지점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상보다 수소 자동차 시대가 빨리 온다면 테슬라의 경쟁자가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을 갖고 있는 요즘 진정한 테슬라의 경쟁자는 전기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소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꿈같은 얘기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독일 자동차 시장은 언론 보도 내용만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수소 자동차로 인해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현대자동차의 수소 2040 비전 발표회가 있었던 것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독일 언론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28년부터 모든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하거나 전기 자동차만으로 생산하겠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빠른 행보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현대는 향후 출시될 대형 트럭과 버스가 수소 전기차로 출시될 예정이라는 것을 선포했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컨셉카 등을 선보이며 매체는 상당한 지면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매체 한달스블라트는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시장에서 2040년까지 이런 변화가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인용 보도하고 있고요. 현대의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는 엑시언트를 대량 생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 코멘터는 이번 현대자동차의 비전은 수소 에너지가 모든 삶과 공업의 영역에서 쓰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현대자동차는 수소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로 이미 수소 승용차와 화물차는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의 수소 자동차 기술은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며 출격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는 또한 수소 전기로 자율주행 방식으로 작동하는 컨테이너 트랜스포트 시스템, 트레일러 드론 등 현대자동차의 미래 사업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 경제는 유럽이 전력 투구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유럽은 2050년까지 4,700억 유로를 수소 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대략 하나로 600조 이상이죠. 이미 할 수 있는 당겨졌고 이제 수소 경제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 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독일 자동차 업계는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전기 자동차는 향후 10년 후면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결정이 날 겁니다. 문제는 독일의 전기 자동차가 예전 같은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고 테슬라에게 밀린다면 수소 자동차에 대한 솔루션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업계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난 몇 년간의 자동차 관련 기사를 읽고 정리를 해보면 사실 독일 자동차가 테슬라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던 면이 강했습니다. 테슬라를 보고 독일 자동차 업계가 놀란 것은 파워트레인 관련 기술이 아니었죠. 문제는 위에서 언급해드린 통합 ECU 및 OS였습니다. 테슬라의 높은 성능이 바로 IT에서 나오고 있던 것인데요. 기존의 자동차 업계는 이를 보고 굉장한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독일 자동차가 전력 투구해 왔던 것인데요. 지금 OTA 기능을 선보이지 않아도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을 현대 자동차가 보여주고 있자 또 한 번 놀라게 된 겁니다. 현대는 전기 자동차의 시장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높여 아이오닉5 같은 상품을 내놓았고요. 시간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점으로 꼽히는 통합 ECU 개발과 OS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게 된 것이죠. 정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한국인다운 행보를 선보이며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올해 한 해가 지나고 아이오닉5 판매 실적이 나쁘지가 않다면 독일 자동차 업계는 아마 아주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수소 자동차에 대한 바람이 거세지겠죠. 또 거기에 현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물론 독일 자동차 업계가 치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국인의 장점이 뛰어났던 것뿐이죠. 슈페겔지의 한국인의 장점이라는 제목은 아주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